갑자기 이제 혼자 못 걷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특히 좋은 정부 시책이 있다. 고도달 시청자 화이팅! 우리나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제 혼자 못 걷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제 그거 케어하느라 우리 큰일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 좋은 정부 시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 임창빈 사장님을 이제 모셨어요. 임 사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임창빈입니다. 네, 임 사장님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계하신 데 참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하셔서도 이제 그 분야에서 노인 요양보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죠?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임 사장님 이 거동 불편화로 고생하는 이제 이 가족들 또 그런 일 닥치는 사람들이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정부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또 잘 활용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내용을 조금만 알아도 크게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저도 어머니가 한 3년 정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뭐 이 중환자실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해서 나중에 집에 계시고 하는데 3년 동안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케어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제도를 알았으면 상당히 지원을 받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장모님이 치매가 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집에 같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거기는 그래도 활용을 하셨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잘 이용하고 계시네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고생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예, 노인성 질환은 크게 이제 치매, 중풍, 파킨슨병, 손떨림 증상 등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이런 질환들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이 많은 도움을 받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식주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이 있는데요. 신체활동 지원은 목욕, 화장실 이용하는 거, 또 누워있는 분들은 욕창 방지를 위해서 몸을 뒤집어 주는 거, 또 기저귀 갈아주는 거, 옷 갈아입혀 주는 거,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사활동 지원은 뭘 해주시나요? 예, 가사활동 지원은 식사 도움, 그다음에 청소, 병원 동행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식사 도움이라는 게 밥도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은 시장에 와서 장을 봐서 반찬도 만들고 밥도 짓고 차려주기도 하고요. 또 선수 혼자 못 드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밥을 갖다 이렇게 먹여드리는 서비스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병원 동행 그러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겁니다. 예,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전부 이제 진료 받을 때까지 전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집까지 모셔주러 오는 이런 동행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예. 크게 도움이 되겠네. 그럼 정서 지원은 뭡니까? 예, 정서 지원은 주로 이제는 좀 노인분들이 많이 고독하기 때문에 말벗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격려 지지도 해드리고요. 또 이게 말씀이 어눌해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들하고. 이럴 경우에 중간에 서가지고 의사소통 지원도 해주고 전달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롭거나 어려움이 많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먼저 그 가까운 그 관광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가지고요.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서 등급 인정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1등급은 어떤? 예, 1등급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동을 못 하시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상태. 그 정도가 되면 1등급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1등급이 가장 심하고 그렇습니다. 5등급이 가장 경증이 돼요? 예. 5등급은 어느 정도가 돼요? 5등급은 신체 기능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데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5등급 정도로 판정이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 이제 이 서비스가 달라지겠군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방문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 방문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나요? 예, 주로 이제 신체 기능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문제 행동,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 한 52개 항목을 조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군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사전에 뭐 이런 거 좀 준비해 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사 당시에 정신이 또 맑은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어르신들이. 그래서 평상시 치매 증상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촬영해 놓으시고요. 또 의사의 진단서 등 이런 걸 준비해 놓으시면은 판정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치매도 있으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안 좋은데 검사 나온다 하니까 또 열심히 외워가지고 쫙 답한다고 그런 경우 가족이 아주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치매 있으시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그 긴장을 하셔가지고 기억 못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동영상을 찍어놓으면 좋겠다, 그죠?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등급을 받고 나면 그 서비스는 어디서 해주나요? 요양기관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1, 2등급을 받으시면은 요양원이라든가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 이하는 주로 이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서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낮에 시설로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시고 오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주간보호 서비스는 어르신 유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유치원?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즘은 그 어린이 숫자가 줄잖아요. 그리고 노인 숫자가 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숫자는 줄고 소위 이 노인을 위한 어르신 유치원은 늘어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산 그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가면은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실제 그 기관 명칭을 그렇게 하고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이 기관은 원래 유치원을 하던 원장님이 이제 원아들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을 해서 어르신 유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간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마 어르신 유치원으로 다 통일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르신 유치원이나 어떤 일맥상통하는 우리도 유치원에 갑시다. 사실 유치원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서비스 이용 구조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급을 받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정부가 해주나요? 등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15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5등급 같은 경우는 한 102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는 거는 3등급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서비스를 받으면서 월 한 27일 정도 많이 오네. 방문조항 서비스를 이용할 수 거의 있습니다. 매일 오네. 그 152만 원에 102만 원 본인은 하나도 돈 안 내나요?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은 생활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0%에서 15%까지 냅니다. 그래서 3시간씩 주 5회 정도 이용한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최대 한 15만 원 정도 한 달에 소요가 됩니다. 한 달에. 그럼 0%면은 뭐 되게 기초수급 대상자 그런 분들인가요? 15%, 0%는 기초수급자들은 지자체에서 내주기 때문에 대신 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아예 자기 부담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아까 3시간 그랬는데 나는 뭐 병원 간다든가 또는 오늘은 한 5시간 정도를 좀 해줘야 이렇게 추가로 부탁해도 되나 이게? 그럴 경우에 만약에 3시간씩 소비를 받기로 했는데 병원 동행 때문에 5시간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급여 범위 내에서도 5시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한도액이 있는데 지원 한도액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어린이 유치원, 예. 뭐 노인 유치원, 네. 그 주간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주간보는 약 한 35만 원 정도. 예. 이것은 이제 본인 부담금하고 식대와 간식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만 예. 더 내면 예. 주간보는 된다. 예, 그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고 그 비용도 다 넣어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구나. 좋으네. 예. 근데 우리 주위에 누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 안 보내고 집에서 우리 집사람을 보호하겠다 어머니 해서 가족이 예. 간병을 하는데도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약칭해서 가정요양보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예. 정부에서 그냥 지원을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 최대 약 한 달에 88만 원 가량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거나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어차피 집에서 케어하는데 네. 그 자격증 따놓으면 어차피 케어할 거고 돈 받고.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아두시게 되면은 필요시 이제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부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자격증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방문 요양에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야. 예. 그러면 저 같은 나이 예. 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요양보호사 자격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 주변에서 보면은 85세가 넘었는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85세가 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한참 선배 되시는 분인데 80이 넘으셨거든요. 그 요양보호사 자격 따셔가지고 그 사모님 이렇게 돌봐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일 닥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가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고도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연락을 주시면은 신청, 등급 판정, 이용 절차를 제가 다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우리 전화번호 좀 띄워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이따 딱 올립시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쓰러지면 내가 모르니까. 자, 오늘 우리 전문가 임창민 사장님 모시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